오늘 영상 최초로 공개하신다는 영어 구조 뽑기용 한국어 비밀 공식. 영어 구조를 네.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제 I am it 이렇게 엉터리 영어를 하게 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또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문법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솔루션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도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걸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최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 원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문법을 몇 년씩 배운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한테 영작을 시키면 아직도 I am eat, I eating 막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영어 교육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오늘 모신 분은요, 단호하게 지금의 문법은 틀렸다, 안 된다, 오형식 암기가 아니라 영어의 뼈대를 보는 그 구조를 키워야 진짜 영어로 쓰고 말하고 할 수 있다, 이 구조 감각을 알려주실 쌤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엄청난 화제로 반응을 이끌어내셨던 우리 샤론 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론강입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 와도 되는 자리 맞나요? 거의 뭐 조회수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 뭐 단톡방이 뭐 엄청나게 터졌다고 그죠? 네, 덕분에 책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돈 들여서 한 권을 사서 너무 보고 싶어서 봤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보석을 채취해서 말하기에 도움되는, 글쓰기인데 말하기 도움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책장을 넘기면서 저도 직접 써보고 공부해 보니까 그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던데요. 네, 떠나지를 않을 정도로 어쩜 그렇게 꼭 배워야 되는,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거 좀 사실 너무 저만 알고 싶었던 책, 소장하고 싶은 책, 이런 책이었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법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 않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일선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또 케어도 하시고 또 성인 교육도 지금 하신단 말이죠. 양측 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아이들 교육과 성인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문법을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문법을 그냥 영어 원서를 양을 많이 늘려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원어민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서 교육과 어떤 문법적인 학원식 교육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두 개를 같이 병행을 되게 잘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병행을 잘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숙제예요. 그렇죠. 네. 퓨전이네요. 퓨전을 하셔야 돼요. 네, 퓨전을 해야 됩니다. 와, 네.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최초로 공개하신다는 영어 구조 뽑기용 한국어 비밀 공식이라고. 네, 맞아요. 너무 네. 기대되거든요. 네, 영어 구조를 네.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제 I am it 이렇게 엉터리 영어를 하게 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또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문법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솔루션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도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걸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최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샤론 쌤과 제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본질을 건드려서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실전으로 다 끌어올리시려는 그런 노력과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단순히 그냥 문법 이거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듣고 쓰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눠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확실히 오늘 최초로 푼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비동사가 아주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한국말에서 영어로 옮길 때 아이들이 이거는 뭐뭐야라는 네. 한국말의 패턴을 그대로 영어로 옮길 때 is, I am, he is 이렇게 옮기다 보니 그냥 자동적으로 is, are 이것들은 는이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동사를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네. 학창시절 배웠을 때 am 비동사 뭐 is 막 이런 것들은 is 이다 있다 이거 두 가지로 암기를 그쵸. 하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로 풀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풀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기대되시죠? 네. 네, 사실 이거는 방송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뭐가 떨려요, 날라올지 지금. 되게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한국말을 듣고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맞춰보세요. 네. 네. 크다, 작다. 동사. 크다 작다?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네. 지금? 네. 근데 보통 는이 붙으면 형용사인데 맞아요. 크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답변하세요. 네. 동사. 동사인 것 같아요. 네. 슬프다, 슬프다, 외롭다. 이거 형용사네요. 크다, 작다 다시. 형용사. 넓다, 많다. 형용사. 근데 아까 왜 동사라고 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에 니은 는이 들어가거나 은 들어가면 바로 그게 네. 문법의 교육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교육에 덫에 걸리면 그렇게 밖에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솔루션을 해답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이 네. 해답이 정말 적용이 되는지 실제 엊그제 5학년 친구들한테 시험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네. 아이들이 대답이 다 동사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생각해봐. 슬프다, 아프다, 동사니? 했더니 형용사네요. 근데 왜 형용사라고 안 했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형용사는 뭐야? 라고 했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는이 붙지 맞아요. 않아서 형용사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많게는, 많아봐야 이런 거 다 뭐예요? 형용사.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뒤에 어미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말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끝에 있는 단어가 영작을 하게 만드는 키워드예요. 와, 이거 센세이션이네요. 이거 완전히 혁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는 지금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몇 개 해보고 바로 영작이 됐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저희 사실 PD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많은 한국어의 그런 문장 패턴들이 네. 명사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한 게 이 명사에서 출발하는데 문이 안 열려. 월세가 밀렸어. 다 명사예요. 그러네요. 몸이 아파. 네. 날씨가 안 좋아.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네. 제가 밥이 맛있어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 얘기를 한 본질은 이 명사에서 출발해서 뭘로 끝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작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저는 맨 처음에 저도 약간 I was a little lost too. 저도 약간 헤맸던 게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주어로 전환을 하게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해답은 뒤에 있었어요. 앞이 아니라 뒤에. 앞이 아니라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나는 아팠어. 네. 나는 아팠어. 그러면 이 아팠다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본질은 뭐예요? 아픈 하면은 형용사. 형용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한국어로 가서 네. 이게 헷갈리는 분들에게 아주 안 헷갈리게 정말 명확하게 한국어의 형용사 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는다를 붙여보세요. 는다를. 네, 아픈다 말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예요. 외로운 거 형용사예요? 외로운다 안 되죠. 되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명령어도 해보세요. 외로워, 아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형용사인지 알 수 있는 키가 바로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거는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걸 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는다 뭐 해 이거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네요. 네, 무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 장착하셨죠? 네. 그러면 넓다, 집이 넓다 어때요? 형용사. 형용사죠. 네. 그리고 뭐 몸이 아파. 형용사. 형용사죠. 이제 쉽죠. 이제 쉽죠. 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다로 끝나니까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사라는 개념이 이게 문법 교육도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로 끝나는 걸 그냥 문법에서 품사에서 동사로 동사로 구분을 지을 건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도 형용사고 아파서도 형용사고 그쵸. 아프다도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이제? 네. 아 뒤에가 어미가 한국말은 굉장히 변화무쌍. 변하니까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영작할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부분을 네. 영어로 영작을 하는데 형용사가 되는 지금 되게 신나신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신나죠. 머리가 막 지금 네, 되게 긴장 상태. 네. 내가 몸이 아파서 약국을 갔어라는 표현을 영작할 거예요. 영알못도 네. 왕초보도 네.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로 끝난다라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한국말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영어가 한국말로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빨리 파악하세요. 네. 그런 다음 형용사라는 판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비동사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언제 붙이냐면 형용사일 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문법의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게 영작으로 안 가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해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I'm sick. I am sick 아니면 맨 끝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죠. 그쵸. I was sick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either I am sick or I was sick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알려드릴게요. 네. 동사 뭐 한 5개 말해보세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만들다. 만들다, make, 뭐 얻다. 얻다, 가지다. get, 가지다, have, 하다. 뭔가 하다, 네. do, 이렇게 좀 더 능동적인 것도 해볼게요. 달리다. 달리다, run, 네. right? get, run, 뭐 sleep. Make. 네. 심지어는 sleep도 동사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사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약국을 갔어. 그러면 아픈 건 뭐예요? 형용사, 동사. 형용사. 그럼 걔는 비동사.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는 갔어. go 동사. 동사. 네. 그러면 일반 동사랑 비동사랑 바로 구분이 지어지죠. 그렇죠. So I was sick, so I went to the pharmac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러네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형용사가 한국말에서는 형용사는 우리가 이제 구분짓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비동사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비동사 뒤에 뭐예요? 영어의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어의 형용사? 그렇죠. 영어의 형용사가 뭐가 있어요? 뭐 happy. 그렇죠. 네. 형용사가 태생이 형용사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형용사인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데 형용사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다를까요? 거기에서 그냥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나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구분을 못해서 이 모든 문법의 책에 이런 막 고3이 막 지금 문법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게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구분만 잘하면. 구분만 잘하면 정말 뭐 거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비동사를 그냥 을에 is나 am이나 네. are 이런 걸 붙여놓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기 전에 형용사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거가 막 명확해지면 내가 하려는 한국말이 형용사의 영역인지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비동사로 자신 있게 쓰면 돼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쓰는 게 형용사가 있는데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영어의 형용사는 한국말의 형용사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국어 입장에서는 명확하겠죠. 그렇죠. 네. 대신 우리는 큰 무기가 뭐예요? 한국어 형용사를 identify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2개 알려줬고. 어쨌든 모국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세한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한국어의 형용사를 먼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영어의 형용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태생이 형용사인 애들 happy, sad 이런 애들은 태생이 형용사예요. 원래 형용사. 원래 형용사예요. 그러면 영작이 거기까지만 가나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I was sick 정도로 끝나요. 그렇죠. This I am sad에서 끝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ed로 끝나는 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 오. 또 심지어 ing로 끝날 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도 다 형용사로 구조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 앞엔 다 뭐가 붙어요? 비동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ed가 있고 ing가 있는데 얘네 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완료형이 또 있어요. 그것도 네 번째 캐터고리인데 걔도 역시 형용사 역할을 해요. This is written. 걔도 사실은 형용사의 그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ast participle이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PP가 형용사의 역할로 간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막혀요. 예. 그리고 시제는 그 나중에 얘기예요. 이게 먼저 정리가 된 정리가 다음에. 돼야 돼요, 얘가.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막 쥐가 나시죠? 그런데 이 구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음소를 그거 언제 다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그걸 해야지 빨리 넘어가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2, 3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ed랑 ing가 ing. 있어요. 그러면 제일 구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루하다라는 형용사는 뭐예요? 지루한다 아니니까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네. 한국말로 지루하다 무조건 형용사인 거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 넣는 거 이제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뒤에 bored를 넣을지 boring을 넣을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간단한 또 근데 팁이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내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하고 당하는 거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ing는 그런 어떤 감정, 형용사는 어떤 감정과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감정과 상태를 만드는 친구예요. ing. ed는 그걸 느끼는 친구예요. 네. 만드는지 느끼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드는지 느끼는지를 빨리 정해요. be bored가 뭐예요? 느끼는.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어 설정이 가능해져요. 누가 그 감정을 느껴요? 내가 느끼죠. 그러면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I am bored. I was bored. I am boring 말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be boring 하면 주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예요. 그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This book, the movi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movie is so boring. 단순히 뭐 사물이니까 ing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여러분은 이 느낌을 세팅을 하셔야 되고 이 구조에 대한 감각을 깨어내야 돼요. 감각 문법이네요. 감각 문법이에요. 이름 네이밍 왜 이렇게 잘해요? 감각 네. 문법. 네, 맞아요. 그럼 제가 하나 지금 바로 되는지 볼게요. confuse 해보세요. confuse. 자, 일단은 헷갈려 뭐 이런 말이죠. 헷갈리다, 헷갈린다 아니니까 걔는 형용사.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라는 말을 영어로 빨리 하고 싶어. 헷갈려. 오케이, 형용사. 그럼 비동사 써야지. 그쵸. 되죠? 그럼 이제 confused를 쓸 건지 confusing을 쓸 건지 빨리 정하세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confused. 그러면 I am confused. 되죠. 그러면 이 책 되게 헷갈린다야. 그럼 뭐라 그래? 얘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니까 The book is confusing. 이렇게 바로 되죠. 어때요? 물론 해결되셨어. 지금 생각하면서도 같지만 이게 몇 번 숙달만 되고 네. 훈련되면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그러면 감각적으로 거의 0.00001초 만에 이게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깨우면 다 할 수 있어요. This is confusing. 또 뭐야? Interested, interesting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막 흥미 유발 막 내가 장난 느끼는 아니야. 거니까 I'm interested. I'm interested.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외웠어? Be interested in. 맨날 be interested 맞아요. in. 맨날 그거 배우잖아요. 그거 배울 시간에 이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왜 ed를 붙여야 되는지, 왜 ing가 나오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I am interested in 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this is so interesting 구사 오. 못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interested in이라는 어떤 패턴 영어, 어떤 phrase나 그런 수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런 그 것도 이상. 괜찮겠네요. What you're saying is interesting. 와. Very good. 이렇게. Yes, yes. 그럼 와. 이게 구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비동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든 형태는 ed가 될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그냥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그냥 ing가 붙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pp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그룹이 뭐냐? 어떤 느낌을 주는 애들이냐?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는 비동사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 유튜브를 보면 네. 뭐 do you를 쓸지 뭐 are you를 쓸지 이런 컨텐츠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네. 어떡해요? 상태면 비동사예요. 액션이면 do예요. 상태와 액션.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원서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 책을 네. 책에 둘러싸여 계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원서를 어떻게 읽냐면요. 네. 이런 쉬운 원서를 픽업하세요. 어려운 원서까지 갈 필요도 없어. 쉬운 거 먼저 들어서 비동사와 action verb 그냥 일반 동사를 action이라고 할게요. 네. 비동사와 action 그거의 관계를 빨리 파악하세요. 그걸 빨리 나누세요. 그 방을 나눠야. 방을 나누는데 이게 흐름을 읽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Owl was at home. 상태죠. 네. 집에 있어 그냥. 그쵸, was. 그러니까 비동사의 흐름과 액션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Owl was at home. 그러면 원서에서 계속 비동사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요. 되게 지루하겠죠. 네. 상태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때 기법이 비동사로 약간 calm down 시키고 장면을 세팅을 해주고 액션으로 바로 가요. I was at home.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o one was there. 어때요? 상태. 장면이 그려지죠. 그쵸. 상태니까. 네. 그러다가 일이 일어나. I heard a loud sound. 어때요? 액션이. 액션이 생겨. 어. I sat near the fire. 액션. Right. I sat near the fire. 액션. 그쵸? 그러니까 상태와 액션과 이게 잘 버무리면 되게 재밌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뽑는 저의 기준도 왜냐면 이게 재밌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액션만 나오면 걔도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descriptive한 language도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고 상태에 비동사를 많이 쓰는 그리고 액션도 적절히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원서를 볼 때 사람들은 일단은 해석만 하려고 보통 맞아요. 달려드는데 네. 말씀하신 거는 음. 상태냐 액션이냐를 관점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보니까 보시면 너무 재밌겠네요. 발화하는 발화점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네. 이게 열리실 거예요. 원서를 읽는 방법이 있네요. 네, 방법이고 여기서 보석을 채취를 해서 내가 가공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이 글쓰기 도약이고 저의 원서별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원서 앞에 이렇게 번호가 있네요. 이거는 리딩 레벨인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봐도 돼요? 그냥 봐도 되죠. 네,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관점에서 봐야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웃풋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상태냐 액션이냐 맞아요. 이 관점으로 계속 그리고 체크하면서 상태일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온다? 비동사가 오는데 형용사를 뭘 쓸 것인가도 약간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미세 조정을. 미세 조정을 하는데 그게 ed가 될 수가 있고 ing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ing로 끝나는 애들을 문법 용어로 분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분사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이런 컨셉, 이 본질적인 걸 건드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아직도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섞어 쓰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나 벌어지니까.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또 우리가 보통 문법책을 사서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이 이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쭈루룩 정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 6형식, 7형식까지도 이제 학자들마다 말이 많다고 하는데 이 형식은 꼭 배워야 될까요? 형식은 제가 봤을 때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걸 다룬다고 하면 이게 아마도 점점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추세겠죠. 네, 하지만 다룬다고 하면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쵸. 하지만 굳이 찾아서 알아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은 독해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인 만큼 그쵸. 네, 아웃풋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차라리 비동사와 액션 버브를 잘 쓰는 그런 영작을 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한국어로 다시 가서 네. 뭐 따뜻해, 따뜻하게, 따뜻하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뭐 여러 따뜻할 수 있는 만큼 막 이러잖아요. 막 뒤에 뭐가 많이 붙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으면 그냥 can을 생각하면 되고 뭐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because를 붙이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접속사로 해결을 하든지 그런 변형하는 단어들을 또 가르쳐 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영작의 어떤 폭을 넓힌다든지 그 영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조 감각을 깨워주는 네, 그쵸? 맞아요. 이게 포인트가 된다. 네, 근데 보니까 지금 한국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걸로 계속 지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 영어 학습자는 한국어에서 출발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영어 학습 방법이 네. 미드 틀어놓고 영어 자막 띄워놓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에 발화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여기도 뭐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영어를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하지만 막상 말을 시켜보면 말을 못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만약에 그 방법이 뭐 쉐도잉이나 다른 방법들이 어떤 특정한 요소에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쉐도잉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원어민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쵸.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딕테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네, 그거는 좀 음소 공부 영역에 좀 또 속하는 거고 또 여기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곳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본질적인 걸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가 사실은 한국어로 떠올리면서 영어로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미드를 보지 마시고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왜냐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셔야 돼요. 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거는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테스트를 해본 결과예요. 프렌즈 보지 마요. 그거는 저는 프렌즈로도 사실 강의를 8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나의 일상 반경에 한 5m 정도, 10m의 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있죠.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한국 드라마를 하나 고르세요. 그 다음에 한국 자막을 틀으세요.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사람들 한국 자막을 틀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좀 한국어가 visualize가 돼야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시각적 코딩이. 네, 시각적으로 이게 매칭이 돼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말이 딱 나올 거예요. 네. 내가 저거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인데 라든지 나 저거 영어로 하는 거 배우고 싶은데 라는 말이 나오면 잠깐 퍼즈를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영어로 뭘까? 네,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 영어 자막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느낌 드실 거예요. 생각했던 영어랑 전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25년 4년 정도 이후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들의 자막들은 너무나 정확해요. 예, 제가 예전 것도 많이 봤는데 조금 약간 직역스러운 그런 어색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는 진짜 의역들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제가 여러 갈래의 렉처들과 수업들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그 실험 대상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건데 제가 일주일 후에 물어봤어요. 그 전주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이 중에서 뭐야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예요. 그것만 거기서 배운 그 영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영어 학습서는 죄송하지만 한국어 학습서예요. 그러면 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지금 시중에 있는 영어 패턴 알기 뭐 동사 뭐 알기 다 있잖아요. 네. 너무나 다 훌륭한 교재인데 그러면 이걸 다 버려? 아니죠. 너무나 좋은 추출물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거꾸로 활용하세요. 아, 그러니까 영어 부분을 가리시란 얘기예요. 한국어를 먼저 보고. 먼저 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기억을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저장소에 그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잠깐 좀 재밌는 생각이 네. 떠올랐어요. 네. 뭐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네. 야 그게 내가 말한 그거잖아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 야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그거를 만약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야 그게 내가 말한 그거잖아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거잖아잖아요. 그거 다잖아요. 그거 다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그거부터? 그거부터 해. 그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거잖아. 그럼 is가 나오는 거야. 바로 부동사가 나오는 거지. 상태니까. 상태니까. 네. That is what it is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비동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인 거예요. That is what it is인데 그게 내가 말한 그거잖아라고 오케이, 했을 때는 어떻게 That 될까요? is what I've been telling you. 근데 내가 말한 거가 동사잖아요. 그건 active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게를 넣으면 되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머릿속에 안 떠나겠네요. 안 떠나요. 그리고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건 너무나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학생들이 그 말이 너무나 잘 선명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다음 저희 방송을 할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거 기억나는지? 너 그 신발 잘 신고 왔네 해보세요. You are wearing the You부터 나오죠. 네. 이런. 왜냐면 너 그거 You are wearing the shoes well. 그쵸.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뭐죠? 몰라요. 저기 박보영이 나왔던 네, 박보영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정신병동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에 거의 3초 만에 나오는 대사예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플립해서 그냥 그 대사를 찾거든요. 너 그거 잘 신고 왔네. 끈없는 걸로 잘 신고 왔네. 그래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지금 문법 책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드 보면서 쉐도잉하고 쉐도잉해도 그죠. 다른 선생님도 쉐도잉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발화에는 별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쉐도잉을 했을 때는 그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 말의 어떤 소리 패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음소 교육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음소 교육을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막 정말 본인을 책찍질해서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너 그거 잘 신고 왔어. 왔네. 예를 들면 비가 왔는데 비가 올 줄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우산 잘 가져왔네.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친구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 얘를 테스트 해보고 싶어. 영어 선생님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요거 한번 던져보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제 베프한테 테스트 해봤더니 바로 나와요. 네, 호주 제 베프는 호주 교포예요. 바로 나와요. 잘 신고 왔네. 잘 신고 왔는 뭐냐면 good이에요. 끝이에요? good 하고 마침표 하세요. good you로 시작하면 돼요. good 마침표 you예요. 그 자막도 good 마침표 you로 나와요. Good you're wearing those. Good you brought your umbrella. 그 패턴으로 말하는 거. 근데 그거를 패턴으로 good thing으로 외우거든요. Good thing 맞아요, I did this, good thing I did this, good thing I did that. 그 패턴만 계속 외워놔.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은 good이에요. 그러니까 띵이 필요한 게 아니라 good만 있으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와, 너 검정색으로 잘 입고 왔네 오늘. 나랑 매칭이 되잖아. good. Good, you wore black
today. 뒤에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Good, you're wearing 해도 되고 You 뭐 wearing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왜냐면 그 상태를 표현하면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면 그냥 비동사인 거야. 네가 방금 입고 온 그 행위를 강조하고 싶으면 good, you wore. 그러면 in the morning you put it on, you wore. That moment you did that 중요한 action. 거는 good. good가 중요한 거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good, you brought those things. 그렇지. 어. Good, you brought my coffee. Thank you. 한국 드라마 봐야 되겠네요. 네, 보세요.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로 뭐 그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다 있으니까 대신 나의 생활 반경에서 맞아요. 내가 정말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드라마를 뭐 스릴러 보겠어요. 그런 환경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프렌즈를 봤을 때 20대는 많이 보라고 해요. 데이팅하고 뭐 하고 차이고 막 재밌잖아요. 그런 일이 이 40대 아줌마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40대 아줌마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밀접한 한국 드라마를 네. 골라서 네. 그거를 한국 자막으로 보고 네. 이거 영어로 pause 해놓고 영어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는. 생각해서 답을 거기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영어 자막을 틀고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쌓이면 여러분이 책을 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근데 그 책을 냈을 때 되게 또 함정이 있어요. 네. 책을 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나. 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세요. 하지만 그걸로 또 달달 외우는 사람은 영어 안 낼 거예요.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내가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I see. 네. 그러면 see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네. C도 할 이거는 말이 많아요. 실제로 보다. 우린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see니까 보다, saw 봤다. 근데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이제 관찰해봤더니 야, I see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맥락이 봐봐 내 말 맞지? 약간 이럴 때 쓰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가 이제 어떤 영역으로 지금 넘어오냐면 이제 문법에 관한 건 조금 클리어해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제가 뭐냐면 직역을 할까? 그렇죠. 직역을 얼마나 해야 되면 의역을 할까 직역을 네, 할까? 그러니까 제가 동시 통역도 많이 해봤고 제가 예전에 그 트랜슬레이션 워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호기심 청구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예전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자막을 영어로 변환할 사람이 많이 없었을 시절에 그렇죠. 막 바로 변환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 영화. 왜냐하면 예전에 고전 영화들이 많아요. 한국 영화들은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이걸 세계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국립 영화 뭐 무슨 진흥원 뭐 이런 데에서 의뢰를 받아서 영화 번역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이 이걸 직역을 해야 될 것인지 의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그쵸. 대한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직역을 해서 얻는 건 아마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원어민이 알아들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명사로 시작하는 한국말들. 그렇죠. 몸이 아팠어? 직역해 보세요. My body is sick. 그러면 좀 이상한 영어인 거죠. 그렇죠. 그건 이상하죠. 이상한 영어인 거죠. 자, 제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형용사인지 그거 동사인지 먼저 먼저 구분해서 비동사로 가라고 했죠. 몸이 아팠으니까 아픈 상태니까 그쵸. 상태를 I am. 그쵸. 그 상태의 주체가 뭔지는 빨리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하는 게 사실 정말 아주 1차원적인 직역에서는 그래도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 정말 1차원적인 직역은 거의 그냥 broken English까지 들릴 거예요. 네.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80%를 의역해서 채워야 되는데 의역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정확한 문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 바로 형용사 찾기예요. 네. 그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다음 과제가 의역. 의역 중에서도 막 관용법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말에서 출발해서 이게 원어민은 얼마나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를 고민해 보면 그거를 빨리 찾아서 걔를 내 것으로 만들면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즉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찾아서 해놓은 보물을 내 걸로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외우면 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우더라도 한국말 먼저 보고 외우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생성한 영역이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생성한 주체가 내가 되면 괜찮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아는 자만 던져 볼게요. You should see someone. Joseph, I think you should see someone. 이게 무슨 말이에요? You should see. 야, 너 좀 누군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누구 좀 만나라. 누굴 만나? 네. 너 누구를 사겨라. 사겨라 같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You should see someone. 왜냐하면 I'm seeing someone 하면 사귄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You should see someone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상담을 좀 받아야겠어 너. 그러면서 표정에 you should really see someone. Like you shouldn't wait. 이러면 정신과 상담 받으란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챗GPT한테 찍어보세요. You should see someone. 1번이 정신과로 나와요. 그런데 I'm seeing someone 하면 또 데이트 한다로 또 그쵸. 나와요. 그럼 이거를 see someone만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gat이죠. 갇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체가 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를 보다라는 말 네. 그에서 나와서 see someone 누굴 사귀다까진 됐어. 네. 근데 또 이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되는 어떤 should가 붙여야 되는 거야. You have to, you must. 막 이러면 권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굴 빨리 사겨라고 권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어. You should see doctor이라고 하지 않고 You should see someone이라고 그 해요? someone이 doctor이에요. 진짜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한국말에서 출발하면 돼요. 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야, 너 정신과 한번 가봐라는 거를 뭐 드라마에서 맥락이 있는 듯 보고 그때는 아마 써문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드라마를 먼저 보라는 이유가 만약에 그 모든 상황이 읽혀지는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 말의 톤, 그 분위기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이미 내가 모국어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영어로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취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 그러면 너무나 좋은 보석이 될 거예요. 본인한테만. 근데 그걸 또 어디 가서 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걸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빨리 늘 거예요. 네. 자, 제가 예를 들면 그럼 아까 이제 비동사와 액션 버브를 했죠. 네. 그다음에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좀 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긴 문장을 simplify 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simplify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간소화하는 거. 정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걸 가지치기를 해요. 살을 발라내는 살을 거죠. 발라내야 돼요. 뼈대만 남게. 맞아요. 근데 그 살을 발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냐면 수능에서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주어 동사 찾는 느낌인가요? 주어 동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뼈대 수식어구를 다 제껴버리는. 제껴버려요. 다 제껴버리고 그거를 하는 능력이 수능에서 엄청나게 빨리 긴 지문 너무나 어려운 그 지문은 해독하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욕 타임즈나 수능 지문만 보더라도 문장이 네. 굉장히 길고 굉장히 길어요. 계속 줄줄이 계속 맞아요. 수식어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근데 발라내는. 저는 거의 10초 만에 다 풀었어요. 한 지문 다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걸 발라내는 능력이 나름 있는 거죠. 네. 발라내면 돼요. 마치 우리가 치킨 먹고 발골 발라내면 돼요. 그럼 이 뼈대에서 말하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냥 답이 보여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1등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어떤 you should see someone은 또 다른 말이고 I'm seeing someone도 다른 말인데 이걸 언제 다 일일이 다 그 variation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오늘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라내는 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Who is out there banging and pounding at my door on a night like this? 문장 되게 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Who's out there? 누가 저 밖에 있어? 뭘 하고 말이야? Banging and pounding at my door on a night like this. 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컴플레인하는 요지가 뭐예요? 살을 발라내면 Who is banging? That's it. 그렇죠? 누가 막 banging하는 상태인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who is out there 밖에서
밖에서 하든 뭘 누군가 그냥 두드리는 거야. 그쵸. 어, 액션이네요. 액션이지. 그리고 뭘 두드려? At my door. 근데 언제? On a night like this. 이런 밤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살만 발라내서 다시 너의 말로 채워봐라는 엑서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그 여기에 있죠. 아, 여기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다 있고 이게 여기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해봤더니 실제로 학습자들이 너무 재밌어요. 바로 다른 말로 구사를 하는 걸 가능케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채취를 해서 여러분이 살을 발라내고 여러분의 말로 채워봐라가 그런 어법이 100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다 채취한 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3가지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비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중에서 일단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상태냐 액션이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보통 또 프렌즈나 어떤 미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보기 마련인데 이때에 우리는 무조건 영화나 미드나 영드나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쉐도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추천해 주셨던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 맥락과 친밀한 그런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먼저 보자.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에서 밑에 있는 자막을 한국어로 켜놓고 나 저거 영어로 해보고 싶은데 저거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 고민하는 어떤 그 시간들 이걸 가지고 영어로 바꿔보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발골하는 작업, 살을 발라내는 작업에서 원서를 보면서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핵심이 뭐지를 발라내는 작업들까지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자면 아까 형용사로 끝날 때 네. 한국말이 형용사로 끝날 때는 이제 어디로 갈지 아셨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동사로 끝날 때가 또 여기서 또 역경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조금 있어요?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동사로 끝나는 문장 네. 하나만 해볼까요? 네. 한국말로 동사로 끝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걸 들었어. 네. 책을 들어봐. 그럼 뭐라 그래요? lift, lift.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pick up. pick up. 그쵸? 그러면 lift하고 pick up의 차이는 뭐예요? pick up은 왜 up이 붙어요? 그러네요, 진짜. 가다 오다 할 때 come out, come in, come over. 그럼 여기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동 방향? 하고 뭐가 붙어져요? come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전치사가.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복병이 이제 동사로 끝날 때 한국말을 내가 동사로 끝냈어. 그걸 빨리 영작을 할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전치사라는 아이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구동사라는 그렇죠. 어떤 패턴으로 또 외우게 되죠. 네, phrasal 막 verb를. 외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외우는 건 다 좋아. 그렇지만 그걸 외울 때 내가 어떤 큰 그림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형용사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걸로 빨리 바꿔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영어. ed가 붙든 ing가 붙든 그쵸. 이제 clear 그거는 완전히 명확해지셨죠? 네. 그다음에 동사일 경우에는 이 동사를 그냥 갖다 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전치사가 필요한데 이 개념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어. 그냥 가는데도 전치사가 막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가게를 가서 물건을 찾았어. 네.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말이 저 안쪽으로 좀 들어오실래요? 그랬어. 뭐라고 할까? 안쪽으로 들어오실래요? 오다는 뭐예요? 형용사, 동사. 동사. 동사야. 네. 그러면 뭐? come. come이야, come. 오케이. come in. 이미 스토어 안에 있는데? 그러네요. 그쵸. come over. 이미 넘어왔는데?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come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오다니까 우린 come 생각하는데. 근데 오다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영어는. 뭔가 더 설명을 해줘야 이게 저 안쪽으로 저랑 오실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come inside. You're already inside. 그쵸? 그럼 뭘 써야 돼요? 그때 어떤 말을 붙이냐면 come on back. back라 그러세요. back. 그러니까 back가 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로는 안쪽이에요. 한국말에서 안쪽은 영어로 back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아마 한국 드라마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come on back on을 붙이면 되나요? 네, come on back 하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 동요도 있어요. Wheels on the bus에 the driver on the bus says move on back. 이것도 있어요. move on back. 보통 back은 뒤로라는 말로 뒤로라는데 알고 있었는데 안쪽이에요. 역시 이런 것도 그러면 한국 드라마로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드라마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생성을 하면 돼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영어로 뭘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네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워낙 수동적이다 보니 드라마를 보라는 거고 평소에 내가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또 고민을 해봐요. 이게 영어로 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영작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내가 스스로 한국말을 영어로 어떻게 바꿔보는 그 상황의 그 문장을 바꿔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죠. 솔루션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니 한국말이 한국어 문장 내가 하려는 한국어 문장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앞을 집중하는데 집중하는데 뒤에를. 왜냐면 어차피 어순이 거기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출발을 해서 하고, 네, 한국말의 끝을 끝에 어떻게 끝나 있는지 끝을 보고 활용하라. 동사이면 분명히 구동사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를 염두에 해서 쓰시고 형용사면 상태를 쓰니까 상태를 비동사를 쓰니까 써서 비동사를 표현. 네, 해결됐죠. 너무너무 그러면 좋습니다. 모든 원서를 읽을 때도 비동사의 영역과 액션 버브의 영역으로 그걸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서가 굉장히 빨리 읽혀요. 모든 지문이 되게 빨리 해결이 될 거고.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살을 발라내는 작업. 살을 발라내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의역을 할 때 어차피 내가 하는 직역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관용어 같은 거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아는 거는 의미가 별로 그 말은 되게 잘 뱉어냈어요. 네. 다음 센텐스를 이어나가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량을 굉장히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한국어 배우는 친구가 사자성어를 조금 구사를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추임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는. 좋습니다. 네. 오늘 그 문법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로 감각을 깨우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영어로 문법에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 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영어로 한번 쑥 랩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ll right. So first of all, you need to be able to identify what you're trying to say. So you start from your native language, which is obviously in this case Korean 한국어. for many of us, right? 한국어. So take a close look at what your sentence is, how your sentence is structured in Korean. And then you begin from there. So everything just starts from there, right? And then so you identify like how you're ending that sentence, right? If you're ending your sentence with an adjective, then what do? You use the be verb. If you're ending the sentence, 액션. right? 먼저 그래. If you're ending the sentence with a verb, so you have to first determine, you have to identify, you have to decide, you have to determine what you're ending with, how you're ending that sentence, right? So that's really important. That's my discovery, my recent discovery. Okay, so if your sentence is ending with a verb, then you're gonna go on and use the action verb, right? So how many verbs do you need to know in order to do that? A lot. You may think a lot, but not that many actually. So you don't need that many words to be able to communicate in real life. Maybe just 100 words. 그래도 많은데요. just set a goal. Okay, this year I'm gonna master 300 verbs and 300 adjectives. That's more than enough. And try to start making sentences. Yeah. And using 원서. using Korean drama. Yeah. That's it. That's 너무 all 좋습니다. you gotta do, 네. right? 자, 그리고 또 Okay.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So once you're done identifying your own Korean sentence and once you're able to transfer it to another language, which is English, so that's from Korean to English, right? So that's taken care of. And then the next step is to, whenever you're trying to process a text, right? Whether it's a textbook text, newspaper text, anything that you're reading in English, then you need to process it and try to translate it. And at one point, later on down the road, like you might not need to go through that translation process anymore, which is good, right? But in the beginning, you're going to have to do that a lot. The most efficient way to do that is to try to simplify
the sentences that you're reading. So each sentence you need to be able to simplify it and just look at the core, look at the message it's trying to deliver. So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rough this really large text and try to simplify and even be able to turn it into your own sentence when you're putting it in your brain. The main idea. The main idea, right? That's what you gotta do. 고개 And it's 집중해서. gonna help you with the standardized tests. It's gonna help you in your daily conversation in English. It's gonna help you in many different areas. So you gotta do that. Yeah. 감사합니다. Yes. I think my main point here today is think a lot. So all of the thinking doesn't get done through reading other people's research, right? Make on your own. You have to think on your own. You can't just do it passively. You have to do it actively, Active. right? Active thinking. Okay, that's the kind of learning we need in this age, in this AI age, I would say. 영어의 액티베이터. 예, 우리 Activate, 예, right? 샤론 쌤 오늘 문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셨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한 혼란스러움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문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저희가 또 컨텐츠로 한번 풀어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active하게 learning 해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Like I told you, right? Like I said befor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actively. So be an active learner. That's all I'm trying to say today. 좋습니다. Okay. 네. So be an active learner. 근데 그게 AI 시대에 사실 필요한 인재예요. 필요한 그 인력이 액티브하게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문법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